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과 한국 방문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북핵 관련 4개국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만나진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함지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로 향하기 위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올랐습니다. 오사카에서 2박 3일, 이후 한국에서 1박 2일을 머물며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 한국, 일본 등 북한 문제와 관계된 나라들의 정상들과 양자 혹은 3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통상 문제 논의에 많은 시간을 쏟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시 주석이 북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방식의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I'll be meeting with a lot of other people, not by him, but I may be speaking to him in a different form. 현재 G20 개막을 하루 앞둔 오사카는 행사장 주변과 시내 곳곳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주요 도로들은 폐쇄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이 끝나면 곧바로 한국으로 출발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곳 오사카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 핵 수석 대표가 26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전화 통화를 가졌으며 두 사람은 지난주 평양에서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정보를 나눴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또 비건 대표와 가나스기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에 대해서도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은 편지에 추가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폐기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추가 핵물질 생산 또 핵무기 해체 등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첫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영변 핵 폐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문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영변 핵시설의 전면 검증 아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도입부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로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북한의 전체 핵무기와 시설들을 알아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ntil we know something about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they have, the types of nuclear weapons, how we're going to get rid of them, that's when you start talking about irreversibility of a nuclear weapons program. 이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첫 단계는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무기 해체라고 지적했습니다. An important first step can be to cap, freeze production of all fissile materials everywhere in North Korea, destroying nuclear weapons, getting out the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and then disposing of that material.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영변 비핵화로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중단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란 말 그대로 핵무기 생산 시설들의 전면 폐쇄이며 따라서 영변 핵시설 외 시설들의 추가 신고와 폐쇄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hen we say irreversible, I think we mean that all the facilities to produce nuclear weapons and the nuclear weapons themselves have been destroyed or removed, and therefore reconstituting the capability would take a lot of time and effort.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미국 합의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변 비핵화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의 전체 핵 시설 신고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Declaration is usually an initial step, followed by a verified dismantlement, and then ongoing verification of those sites and any other potential areas to confirm that the nuclearization has not restarted. 전문가들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도 필수라며 영변 핵시설만의 폐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유학 중인 호주인이 북한 당국의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체포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호주 정부는 이 호주인 가족에게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의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인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알렉 시글릿입니다. 북한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시글릿은 북한의 교육 관련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통일투어스 설립자로 지난 24일 늦은 시간이나 25일 새벽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고 익명의 소식통이 VOA에 알렸습니다. 시글릿은 특히 평양에 머물면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평양의 건물과 음식, 포스터 등의 모습을 올려왔습니다. 지난 24일엔 류경 호텔에 새 간판이 걸려있는 사진과 함께 개업날이 다가오고 있는가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연구학자인 호주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시글릿은 지난 3월 영국 가디언 신문 기고문에서 중국 유학 중 북한 유학생들을 만나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글릿이 억류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으며 북한 당국도 억류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호주인 남성의 가족에게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안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하지만 개인보호 의무 때문에 추가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인이 북한에 억류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4년 기독교 선교사인 존 쇼트 씨가 억류됐다가 보름 만에 풀려났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월 갱신한 여행경보에서 북한 여행을 제거하라는 기존의 권고를 유지했었습니다. 호주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서로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아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이 제한적인 영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경고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위원장 등 그동안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462명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라는 문구를 포함해 대북 제재 규정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의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오는 28일 연방관보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사업가가 돈 세탁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놓였다고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베나르 뉴스는 25일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북한인 문철명 씨가 지난달 당국에 체포됐으며 미 연방수사국 FBI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다음 달 4일 관련 재판이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0년 동안 중국 관련 사업을 해온 문 씨는 돈 세탁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가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24일 문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한 보석 신청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달 무역 총액이 2억 7,539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월에서 5월까지의 전체 무역 총액도 10억 2,63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의 수출은 지난 석 달 동안 큰 변동이 없었지만 수입은 2월 8,900여만 달러, 3월에는 1억 9,800만 달러 등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 IBK 북한경제연구센터는 5월 북한의 수입 규모는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최고 수치로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위축됐던
북중 무역 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